반갑습니다. 7월 3일자 신문일기를 진행할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부산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고 습도도 한 90%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비가 오는 건 예보상으로는 밤 9시 정도부터입니다. 그래서 강수량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는 내내 우산을 좀 챙겨 다니셔야 되는 그런 날씨가 될 것 같고, 특히 내일 아침에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자 신문일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처음으로 볼 소식은요, 오늘자 국제신문 이면입니다. 제목이 BRT의 승용차 혼용 앞뒤 안 맞는 시위회, 이런 기사이거든요. BRT라는 거는 뭐 버스 레이피드 트랜짓, 그렇게 해서 이제 버스 전용 차로를 가지고 버스의 좀 흐름을 빨리 해보자 이런 건데, 버스 전용 차로에다가 승용차를 넣어달라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제를 승용차 혼용으로 만들어라. 이 부산시의회 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단서를 달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 시의회는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BRT 추가 설치 예산 20억 원을 의결하면서 해운대구 운촌 삼거리 그리고 부산 기계공구 앞 한 500m 구간을 버스와 일반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혼용 차로로 시공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다고 하거든요. 이 장본인인 분이 최준식 시의원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 도로가 좁고 급커브길이어서 평소에도 정체가 좀 심하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한국교통연구원의 전문가는 이 BRT를 뭐 혼용차로, 그러니까 버스도 다니고 일반 차도 다니는 그런 걸 운영한다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BRT라는 게 버스만 빨리 다니는 길이 아니고 버스라도 조금 빨리 다니는 길,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 승용차의 유입을 제한하지 않으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왜 BRT 공사를 따로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의원, 아까 이야기 나왔던 최준식 의원은 관련해가지고 BRT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는 분위기와 함께 이 BRT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공존해서 중재안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그 BRT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인 것이고, 사실은 이 주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굳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빌려오지 않더라도 이름이 버스 전용차로인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승용차를 끼워달라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핵심이 뒤에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사이에서 좀 불만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이 해운대 BRT 공사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자면 결국은 이 기사에 나와 있던 것처럼 BRT라는 게 추경만 수십억 원 규모인 거고, 부산 시내 대중교통 흐름을 조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가는 이 정책인 건데, 이거를 자칫 보면 조금 지역 이기주의 이런 목소리가 들어있을 수 있다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이분이 이제 뭐 2015년도에도 똑같은 의원님이 그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들에 한해서는 광안대교 통행료를 감면해줘라, 이런 주장을 또 했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던 그런 분이라서, 이런 식의 주장이 좀 어떤, 사실 시의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주민 목소리를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이런 주장이 계속 되는 건 조금 곤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제 7월 본격 해수욕장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 하나 뽑아봤는데요. 이 2년 동안에 이제 그 부산지법의 성폭력 범죄 형량을 분석한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목이 오늘자 국제신문 8면이고요. 해수욕장 몰카 한 번 찍어도 300만 원 벌금형, 이런 기사이거든요. 기사를 일단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산지법의 성폭력 범죄 형량을 분석을 해봤더니 법원은 해수욕장에서 단 한 차례라도 이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300만 원형에 좀 이 강한 대응을 하는 그런 추세가 있다고 해요. 최근 2년 동안 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몰카 사건인 거죠. 요거를 분석하니까 그렇다라는 건데요. 이 범행, 그러니까 촬영 횟수와 함께 양형이 미치는 요소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해수욕장은 조금 개방된 공간인데 이 포함해가지고 화장실을 비롯한 좀 밀폐된 장소에 범행이 일어나면은 조금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고 하고요. 예를 하나 보면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해수욕장과 도시철도 객차 내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고, 또 숙박시설에서 자신과 성매매 여성이 성행위하는 장면을 4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한테는 징역 6월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건 벌금형보다 훨씬 더 강한 형인 거죠. 물론 이분한테는 뭐 성매매 혐의도 같이 인정이 됐다고는 하는데요.
사실 옛날에 이게 몰카라는 게 뭐 범죄도 아니고 해프닝처럼 그렇게 취급되던 시절도 그렇게 옛날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법원이 어쨌든 그러니까 해수욕장 몰카라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빈도도 잦아지고 또 정도도 심해짐에 따라서 법원이 그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 발맞춰서 굉장히 보수적인 조짐에도 불구하고 조금 형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는 어떤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돼서 하나 골라봤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수욕장의 이 개장 기간이 제약됐기 때문에 혹시나 또 이게 좀 주의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다뤄본 그런 기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자 국제신문 9면이고요. 부산타워가 재개장했다는 이야기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부산타워 재개장 첫날 2,500명이 몰렸다, 이런 기사입니다. 읽어보면요, 44년 만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용두산공원 부산타워가 1일날 재개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날 2,500명이 넘는 시민이 왔다고 하고요. 입장객은 뭐 연인부터 가족까지 좀 다양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관광공사 쪽에서는 뭐 성공적인 출발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이 기사에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좀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은 부산타워는 뭐 저희 부모님이 연대매는 물론이고 그 어린 시절에 소풍을 가봤던 한 20대 후반 30대까지 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 장소라서 아쉬운데, 그 저희 국제신문 페이스북에 오시면 이 내부 영상을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자 신문일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